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3월 17일입니다. 4.15 총선 D-29일이 되는 날입니다. 어제 오늘 황교안 대표가 화를 냈다 하는 기사가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화를 좀처럼 내지 않을 뿐인데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미래통합당의 자매 정당인 비례대표용 정당으로 만든 미래한국당이 어제 비례대표 순번을 발표를 했습니다. 30명까지 발표를 했는데 여기에 황교안 대표가 인재 영입 차원에서 모셔온 분들이 완전히 홀대를 받았다. 당선권이라고 볼 수 있는 20번 안에는 한 사람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해서 이것을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추인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려면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순번이 확정이 되려면은 미래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승인을 해야 합니다. 어제는 후보를 발표를 하고 그 전에 선거인단에서 추인을 받았는데 최종 승인은 최종 확정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었지만은 불참자가 많아가지고 확정되지 않고 오늘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일종의 공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발표된 명단에서 이 뉴스가 될 만한 것은 딱 저로서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옥중 메신저라고 불리는 거의 유일한 상시적 접견자인 유영하 변호사가 탈락이 되었습니다. 30명 안에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라는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미래한국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씨를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발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까지, 저는 그걸 오해라고 봅니다.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유영하 씨가 자기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했다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유영하 씨는 자격에 미달되는 사람이다. 우리가 정한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이다. 그러나 공천 신청을 했으니까 심사는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순서를 보면은 신원식 전 육군수도 방위사령관, 마지막 직책은 합참차장이었습니다.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이분이 당선이 확실한 2등, 2위 2순번을 받았습니다. 1등은 조수진 47살 여성분입니다. 이 비례대표 1위는 무조건 여성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2번 신원식 61세입니다. 남자, 전 육군수도 방위사령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건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신원식 장군은 요직을 거친 사람입니다. 우리 군 안에서 3사단장 그리고 수도방위사령관, 합참차장. 합참차장은 아마 우리 군에서 가장 머리가 좋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러난 다음에는 과감하게 이 애국 투쟁의 현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아주 열변을 토하고 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을 2018년 말에 조직을 할 때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잠자는 군대, 좌파 정권의 심부름꾼이 되고 있는 군대를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분은 무엇보다도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조선일보에서는 안보 관련 칼럼은 제가 여러 번 그대로 낭독을 해드릴 정도로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고 또 말도 잘합니다. 그리고 또한 용감한 사람입니다. 미래의 국방장관이죠. 이런 분이 여기에 2번으로 발탁되었다고 하니까 저는 이 명단이 상당히 공정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가 애서 영입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홀대한 것은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푸대접을 받을 수 있느냐, 현실 정치 속에서 좀 너무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1번 조수진, 2번 신원식, 3번 김예지, 전 숙명여대 피아노 실기 강사 여성입니다. 4등 조태용, 이분도 참 잘 된 경우입니다. 조태용 전 외교부 1차관인데 이분은 또 청와대 안보실에서 근무를 해서 아주 이 안보 분야 핵 문제에 대해서 깊게 실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이 조태용 전 차관의 4번 배치도 앞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만은 신원식, 조태용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됐을 때 국회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이 야당의 투쟁성이 강화되는 거죠. 5등은 김정현, 31살이네요. 여성입니다. 법률사무소 공정 변호사입니다. 권신일, 49살 남자, 에델만 코리아 수석 부사장, 기업인이네요. 7번 이명, 50, 여성, 전 한국 여성 벤처협회 회장. 8, 우원재, 30살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을 많이 발탁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남자, 유튜브 채널 호밀밭의 우원재를 운영을 한답니다. 9번 이옥남, 46, 여성,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애국운동 현장에서 그리고 이른바 우파 시민단체 활동을 왕성하게 한 분입니다. 10번 이용, 41살 남,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총감독, 스포츠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11번 권애영, 55, 여성, 전 자유한국당 전남도당 위원장. 12번 박대수, 59살 남자, 전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13번 이경혜, 52살 여성, 바이오그래핀 부사장. 14번 신동호, 55살 남자, 전 MBC 아나운서 국장. 15번 김수진, 45살 여자,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대표. 이 교과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아주 투쟁성이 강한 분입니다. 16번 하재주, 63살 남자, 전 한국 원자력 연구원장이네요. 요새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 또는 그런 뜻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17번 정선미, 45인데 여성,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차장. 이 한변이라고 해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수호하려는 변호사 모임의 핵심 멤버입니다. 18번 정운천, 66 남자, 미래한국당 최고위원. 19번 윤자경, 50 여성, 전 미래에셋 캐피탈 대표이사. 20번 방상혁, 53살 남자,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 21번 윤주경, 60세 여성, 전 독립기념관장, 윤봉길 의사 손녀.
22번 이종성 50살이네요. 남자,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 남성장애인. 23번 전주에 53살 여성, 전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24번 노영호 48살 남자, 미래한국당 당무총괄국장. 25번 김정희 44살 여성, 바른인권 여성연합 공동대표. 26번 윤창현 59살 남자,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27 정경희 62살 여성, 전 국사편찬위원. 이분도 교과서 문제를 끈질기게 제기해온 분입니다. 28번 황성욱 45 남자, 법무법인 H 대표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소속했던 사람입니다. 29번 이효원 31살 여성, 전 새로운 보수당 청년단 대표. 30번 기태기 64살 남자, 당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강남 지역, 강남병 전략공천으로부터 출발한 이 공천 파동에서 통합당이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중으로 이 비례대표 파동을 마무리하고 이제 출발해야 합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는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압승 구도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압승 구도입니다. 그러나 29일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상 모른다고 봐야죠. 함부로 누가 이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가장 낮은 데서 출발하는 것은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2014년 총선에서는 당시에 탄핵 사태 속에서 한나라당이 거의 전멸할 위기 속에서 출발을 했고, 그때 박근혜 대표가 잔다르크처럼 나와가지고 막상 개표를 할 때는 거의 당시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비슷한 호각세를 이루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